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핑크색 옷이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핑크색 옷을 사실 입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화창한 봄날 날씨가 오늘 기온이 낮에 지금 22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덥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벌써 이제 초여름 날씨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화창하게 여러분들이 필드에 좀 나와 있다라는 느낌을 같이 좀 받으시면서 네. 오늘 시장이 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려운 시장 같이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뒤에 있는 드라이버로 시원한 스윙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스로 이제 이동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난이도 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의 증시 코스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형님과 아우가 너무 네. 좀 극명하게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좀 맞아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일단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네. 파3 홀로 진단을 네. 해주셨습니다. 요즘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던데 벚꽃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코스닥 시장 조정받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코스피는 이렇게 1% 올라가고 오늘 네. 아시아 증시도 다 괜찮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코스닥만 빠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코스닥 지수 여러분들 일봉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맞아요. 최근 2주 동안에도 거의 조정 없이 어제까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제 3월 말이면서 또 금요일이면서 네. 분기 말이잖아요. 맞아요. 1분기 마지막 그렇죠. 거래일입니다. 분기의 네.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3월 달에 훨씬 좀 강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오늘만큼은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목리를 부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조 원을 사고 있는데 유독 코스닥 시장에서만 2천억이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들이 워낙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못 올랐던 이제 코스피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잖아요. 기계 장치라든지 네.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반등을 좀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 관리를 좀 해주고 대신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갔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전기차도 반도체. 이제 네. 일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4월 오늘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4월 초잖아요. 네. 또 항상 시작을 맞이하는 시점에는 3월 달에 이제 수익률 어느 정도 좀 확정시켜 놓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또 4월, 5월, 6월 새로운 이제 2분기 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적극적으로 좀 편입을 좀 할 거기 때문에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다. 제가 항상 3월 달에도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위기는 기회다. 네. 짧은 조정 이후에 더 강한 랠리가 나온다. SBB 사태도 오히려 증시의 호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때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었죠. 730 아래로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순식간에 최근에 이제 850선 이상까지도 지금 지수가 반등이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그 정도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심리가 워낙 좀 강하고 기관 외국인들보다는 개인들이 지금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잘 쉬어간다라고 하면 4월 달에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칠 수가 있을 거다. 특히 이제 4월부터는 중요한 게 FMC 회의가 없거든요. 맞아요. 통화정책 민감도가 이제 좀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1분기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또다시 중소형주 종목들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강하게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4월 시장을 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한 발 앞선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미리미리 담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 퍼팅 실력도 좀 감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팅 그린에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3월 27일 이번 주 월요일 소개해
주셨던 네.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 오늘 굉장히 강하게 아침부터 오르던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나이스 버디입니다. 네. 지금 9% 수익 중이에요. 오늘 아침에 좀 급등하던데 약간 윗꼬리를 달고 그렇죠. 내려왔어요, 메이저님. 이게 이제 오늘은 이게 급등을 한다라고 제가 리뷰를 해드린다기보다는 네. 2차 전지 섹터 종목 쪽에 약간 이제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단기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못 올랐던 대주전자재료 요게 이제 강하게 좀 급등을 하면서 거의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승폭을 이제 좀 줄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이 SKC. 네. SKC도 동방 만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 그동안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올라갈 때는 계속 좀 소외되다가 네. 오늘 강하게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아주 화끈하게 움직일 때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힘을 잃은 것 같아요. 대장주들이 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후발주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절대 저는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이제 차익 매물들을 좀 소화해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다만 2차 상승, 3차 상승이 나타날 때는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음극재, 제가 이제 실리콘계 이제 음극재 개발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또 동화기업 같은 또 전액 관련된 기업들도 바닥에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도 주가가 좀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순환매를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3월 16일 지지난주 목요일 소개해 주셨던 SNS텍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이글입니다. 김프로님 지금 이글 나이스샷 여기 축하합니다. 홀컵에 바로 이렇게 떼굴떼굴 잘 굴러간 것 네. 같은데 반도체 업종이 오늘 조금 조정받아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은 뭔가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공정부터 움직이고 또 전후공정 이제 미세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막 이제 따라서 올라갔는데 사실 네. 조금 무차별적으로 올라갔다는 느낌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제가 눈에 띄는 대목은 지금 리뷰해드리고 있는 SNS텍 뭐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2주 만에 수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네. SNS텍뿐만 아니라 FST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좀 뚫으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미세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EUV 공정에 들어가는 펠리클이라든지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이 네.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 오. 추세가 워낙 좀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또 20% 급등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강성부 펀드에서 네. 7% 지분을 샀다. 가뜩이나 이게 지금 DB하이텍이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고 맞아요. 거기에다가 파운드리를 계속 이제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뭔가 또 지분을 이제 뭐 강성부 펀드에서 또 매입을 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막 네. 주가가 20% 움직이거든요. DB하이텍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기존에는 워낙 이런 종목들이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수급이 딱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급등했던 게 너무 오랜만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네. 한 1년 이상 저는 조정이 이제 마무리 좀 되는 국면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매수 심리도 지금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좀 무차별적인 상승을 했지만 이제 4월부터는 실적도 좀 따져보고 각 공정별로 중요도가 높은 종목들이 계속 추세적인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미세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뭐 FST, SNS텍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을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니저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라운딩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로보티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38,000원에 비중 15% 정도 보유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좀 조정받더라고요. 오늘 사연을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특히나 이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정말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보티즈는 저는 버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아직 보유하세요. 네. 로봇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네, 저는 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아. 고점 대비해서 15%, 20% 정도 조정은 아니 바닥에 지금 올라온 게 거의 뭐 200%, 300%씩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 단기 가격 조정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월이 되면 주도주가 아주 크게 변할 것 같지만 지금 결국은 그물의 그물이거든요.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 거기에다가 IT 종목들까지 이제 네. 같이 가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간다라고 해서 인공지능 로봇 종목들이 빠진다라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어차피 반도체가 살아나는 이유도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방의 공격적인 어떤 투자와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이슈와도 연결이 분명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다만 로봇과 인공지능이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훨씬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4월에도 결국은 주도 섹터 역할을 하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 너무 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도 수익 중이시니까요.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뭐 6에서 7%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존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도 정말 따뜻하고 네. 하늘에도 정말 이렇게 쾌청한데 네. 오늘도 좀 나이스샷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덕산네오룩스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OLED 관련주들도 좀 시세를 내다가 사실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쉬어가는 흐름을 이용해서 오늘 저는 공략을 한다. 4월 초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이제 직접 참여할 걸로 네. 지금 참가를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딱 시작하자마자 이 OLED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바람을 탈 수 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내용이 좋건 나쁘건 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도에 조금 흔들리면서 좀 우중충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요럴 때 옥과 석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리셔가지고 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매수해 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덕산네오룩스 OLED 소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게 스마트폰 쪽이 OLED를 가장 빠르게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스마트폰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뭐 신제품을 출시를 해도 스마트폰 이제 판매량이 예전만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덕산네오룩스도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린 상태고요. 1분기 때까지도 사실 실적은 좀 조점을 쳐야 된다. 1분기도 실적 전망은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2분기 이후에 또 하반기까지 가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애플이 이제 2024년부터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패드를 출시하게 될 거고 애플이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이제 OLED가 이제 많이 좀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이런 IT 패널 쪽에 OLED가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덕산네오룩스 같은 이런 OLED 소재 기업들은 호황기를 이제 맞이했다. 2016년, 2017년에도 OLED 디스플레이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애플이 아이폰에다가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ICD라든지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5배씩, 7배씩 급등을 했던 사이클이었거든요. OLED 투자도 그만큼 시장에서 좀 강하게 주목해야 되는 모멘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호황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될 때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바로 덕산네오룩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외형 성장이라든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도 업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라가는 것과 너무 똑같은 논리로 디스플레이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5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로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6,000원, 손절가 44,000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OLED 관련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이에요. 로체 시스템즈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생소한 생소하죠. 종목이긴 하거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좀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바로 네. 이 종목도 이제 OLED 제가 소재 종목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종목은 이제 OLED와 관련된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가 이제 원래 레이저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던 회사였고요. 디스플레이 이제 또 패널 이송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이송 장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사이맥스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로체 시스템즈 EFEM 장비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이맥스 딱 떠오르실 거거든요. 근데 사이맥스는 주로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체 시스템즈는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는 이제 사업군이 이제 또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도 시장 진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매출처 다변화에 이제 지금 성공을 좀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역시나 4월 초에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계획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모멘텀으로 자극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장비 종목이다. 실제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종목들도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다만 하반기 때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기대감, 전방에 이제 투자가 공격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IRA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정말 좀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무역 분쟁을 좀 하고 있고 자동차 쪽만 중국 물량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IT 쪽에서도 당연히 지금 중국 물량들을 지금 배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BOE라고 하는 또 거대한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잖아요. 이 BOE가 물량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나머지를 우리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도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홀인원 두 가지 종목 모두 OLED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라운딩 여기서 네.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즐거운 라운딩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